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상위권을 지키는 세 가지는 늘 동일합니다. 영양, 운동, 감정이 그것입니다. 잘 먹고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드높은 요즘은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방송과 인터넷, SNS를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을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몸에 좋은 것을 찾고 맵게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옳은지 그른지를 궁금해합니다. 혹시 자신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정보도 내 몸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맞는 건강 정보는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싫다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소화가 힘들 정도로 과식을 한 후 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나 나쁜 냄새 또는 담배 연기를 갑자기 맡게 될 때 훅 하고 숨이 막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으면 건강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몸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은 각기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독작용을 비롯해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백한 음식이나 다양한 과일, 채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흡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살코기와 같은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혈중 비타민 B12 감소와 호모시스테인 증가로 심장병 위험이 실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장기에 좋은 음식이 다른 장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을 선택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자칫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건강에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음식들 가운데 건강에 좋지 않은 의외의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의외의 음식. 1. 요구르트. 장수식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요구르트.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요구르트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작은 한 병에 설탕이 무려 28g이나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은 5g이나 함유되어 있다. 몇몇 그릭 요구르트의 경우에도 다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요구르트를 선택할 때에는 설탕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것은 피하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거나 무설탕 및 단백질 함량이 최소화된 것으로 고르자. 2. 그래놀라. 어떤 까닭인지 그래놀라는 항상 건강에 좋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그래놀라 대부분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그래놀라에는 다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과 심장질환 발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 녹색 주스. 녹색이라는 말이 칼로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녹색 주스를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는 이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권장량 이상의 설탕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4. 말린 과일. 건조기를 이용해 수분을 말린 건조 과일은 많은 의사와 건강 전문가들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설탕을 비롯한 화학 성분이 하나도 없는데 설마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건조 과일에는 건조 과정에서 당분과 칼로리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건조 과일을 많이 먹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살을 더욱 찌게 하는 행동이므로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5. 설탕 대용 식품. 설탕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가 들어갔다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먹게 되지만 설탕 대신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도 위험하다. 설탕보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먹다 보면 포도당 과민증에 걸릴 수 있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인공 감미료를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몸에서는 자꾸만 더 많은 단맛을 원하게 된다. 6. 단백질바. 고단백, 케토, 저당 등을 강조한 단백질바에는 수십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미생물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와 유화제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바를 건강식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것부터 조심해야 한다. 건강에 좋다는 라벨이 떡하니 붙어 있는 수많은 식품과 음료들도
결국 가공식품이다. 제품에 비타민 D 공급원 혹은 섬유질이 풍부한 같은 스티커를 붙여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지방, 저칼로리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정작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오이나 콩 등에는 저칼로리, 소화기관에 좋은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 정말로 건강한 식품은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다. 심리적으로 건강식품이란 생각이 들면 더 많이 먹고 운동은 덜하게 된다.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실제 음식을 통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 7. 글루텐 프리 식품. 평소 글루텐 과민증이나 만성 소화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면 굳이 글루텐 프리 식품을 구입해 먹지 않아도 된다. 중요하게 볼 것은 글루텐 프리가 아니라 설탕의 함유량이다. 글루텐을 포함했든 안 했든 대부분의 쿠키류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많은 설탕을 첨가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음식들이 완벽하게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나쁘겠지요. 따라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노력보다는 가급적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과도한 조미료나 감미료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지극히 평범한 상식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